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분 전이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민석이는 30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공백을 기준으로 시간과 분이 주어졌을 때 30분 전의 시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값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0부터 23까지 그리고 분은 0부터 59까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일단 기본 코드 먼저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저장소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분이 30분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m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이 3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눠야 될 게 시간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이 30분보다 작다면 시간이 전날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모든 경우를 나눠서 풀 수도 있지만 경우를 따지지 않고 푸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30분 전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30분 전으로 가려면 분에다가 30을 빼면 30분 전으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숫자가 10이었다 그러면 30분 전으로 가게 되면 3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시계에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계에 나올 수 없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분이 0보다 작을 경우 문제가 되니까 이때 문제를 해결할 건데, 만약에 분이 0보다 작아지면 시간에서 1시간을 떼오는 거예요. 시간에서 1시간 떼서 분에다가 60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처음에 이 경우에 시간이 0이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0시 10분이었다 라고 한다면 전날로 가야겠죠? 그러면 h가 0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전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h에다가 24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경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겠어요. h와 중간에 띄어쓰기 그리고 m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76번 이상한 타임머신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좋아하는 무찬이는 이번에도 코딩을 이용하여 타임머신을 만들었다. 현재 시간과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만큼 미래로 갈 수 있다. 미래로 갔을 때의 시각이 언제인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 총 시간과 분이 두 개가 주어지네요. h1, m1, h2, m2.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출력하래요. 일단 기본 코드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코드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를 배우다 11% 넘어온 친구들은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일단 저장소를 만들어 줄게요. m1, h2, m2. 그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입력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m1, h2, M2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 미래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방금 30분 전 문제를 풀었던 방법대로 아까는 30분 전으로 가라 했으니까 분에다 30을 뺐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입력한 숫자 시간만큼 미래로 가야 되는 거니까 H1에다가 H2만큼 더해주고 M1에다가 M2만큼을 더해주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24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 있고 분도 6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간을 먼저 해야 될까 분을 먼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먼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됐는데 분끼리 더하고 시간에 올라가는 수만큼 더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M1이 만약에 6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해주고요. M1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60을 진행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둘 다 최대값이 59이기 때문에 60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시간을 올바르게 바꿔야겠죠.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H1 같은 경우에도 H1 나머지 24를 진행해 줍니다. 또 마찬가지 이 시간 같은 경우에도 48이 될 수 없기 때문에 H1은 H1-24로 해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력을 할게요. H1 먼저, 그리고 공백, 그리고 M1을 출력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095번 암호해독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보면 예제를 잘 관찰하여 암호해독 방법을 알아내라. 이 문제는 약간 난센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에 자세히 써 있다기보다는 예시 입력과 예시 출력의 관계를 보면서 유추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첫째 줄에 정수 n이 주어진대요. n은 0보다는 크고 86,400보다는 작다고 되어 있죠. 자, 1개 또는 3개, 1개부터 3개의 해독된 암호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정수로 출력된다. 자, 입력값이 45일 때는 그대로 45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589일 경우에는 9와 49로 나오네요. 뭔가 뒷자리가 좀 같죠. 3500의 경우에는 58과 20으로 나오고 3700이 됐을 때는 암호 값이 3개가 되네요. 1과 1과 40. 2만일 경우에는 5와 33과 20, 38,652일 때는 10, 40, 12 이렇게 나오네요. 67,890일 때는 18, 51, 30 이렇게 나오는데 맨 밑에 힌트를 보면 Time is going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뭔가 이 시간과 관련된 힌트가 주어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시와 시간과 분, 초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589 같은 경우에 몇 분 몇 초가 될 수 있을까요? 589를 60으로 나눴을 때 몇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9가 나오겠죠? 9분 하고 남는 초가 몇 초일까요? 40이니까 49초가 되겠네요. 9분 49초. 그러면 얘는 숫자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초만 나와야 될 경우가 있고 분과 초가 나와야 될 경우가 있고, 여기도 보면 3500이니까 1시간이 안 되니까 출력값이 2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360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면 이제 시간, 분, 초를 모두 다 출력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일단 숫자를 하나 입력하는 코드까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정수 n을 이라는 방을 만들고 입력을 먼저 해줄게요. 자, 입력했을 때 그럼 크기에 따라서 출력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작은 수부터 해보도록 하죠. 최소 입력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1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n이 60보다 작다면 초만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요. 바로 cout n을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else if를 통해서 진행을 해줘야겠죠. 여러 개가 중복돼서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는 n이 1시간보다 작을 경우로 하면 되겠죠. 3600보다 작을 경우 어떤 걸 출력해야 될까요? 출력 n 나누기 60과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나머지 60을 해야지 해당 주어진 초를 가지고 분과 초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출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줄이도록 할게요. 마지막 else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는 쓰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cout 1시간은 몇 초일까요? 1시간은 몇 초로 되어 있을까요? 3600초이기 때문에 일단 360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몇인지가 시간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그냥 나누기 60하고 나머지 60을 해주면 답이 나올까요? 혹시?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입력에 나온 것 중에서 숫자가 좀 큰 걸로 해보죠. 2만을 가지고 해볼게요. 2만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나누기 3600을 했을 경우 나누는 값은 5시간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남는 시간은, 남는 초는 몇 초일까요? 그리고 남는 초는 18,000초가 될 테니까 남은 초는 2000초겠네요. 그럼 우리는 2000초를 가지고 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력한 숫자 2만을 가지고 60으로 나누는 값이 나오게 되면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5시간 2000초 이렇게 나눈 걸 가지고 이 2000초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 나머지 3600을 한 것을 가지고 60으로 나눠야지 여기에 말한 대로 33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33분인데 여기서는 또 몇 초가 남을까요? 남는 초는 20초가 되겠죠? 20초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3600으로 나누는 거 60으로 나누는 거 3600이 60의 배수이기 때문에 60으로 그냥 나머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기존에 풀었던 이프문 문제들은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하는 문제들이었지만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작성하여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풀었던 방법은 기존에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는 풀이 대신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방법으로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뭐 문제를 풀면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도 많은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